첫 번째 살인 사건 전에도 최신종이 만나던 여자친구가 장기 실종 상태다. 연쇄살인범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연속살인범으로 볼 것이냐. 그 전까지 계속 이 사건에 대해서 팔로우는 하고 있었어요. 그 전주 살인사건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있었고, 저도 이제 그 사건을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부산 실종 사건도 연관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이 두 사건이 모두 최신종이 벌인 사건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정말로 이제 새로운 연쇄 살인범의 등장인가 라는 생각도 있었고, 혹시나 여죄가 있지 않을까? 뭐 다른 또 피해자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취재를 시작하게 됐죠. 저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연쇄살인범들을 보면 자기만의 고유 시그니처도 있고, 범행을 저지를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획을 많이 세운 다음에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차 사건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계좌를 본인 계좌로 이체를 하고, 이체한 돈과 팔찌를 와이프한테 주고, 그리고 CCTV도 너무 많이 찍힌 거예요. 이게 방송에 나오지 않았지만 1차 사건 이후에 그 시신을 유기하기 전에 유류품을 먼저 유기를 해요. 어느 마을의 개천에다가 버리는데, 거기서 이제 1차 피해자 핸드폰, 모자, 슬리퍼 등 이런 물건들을 함께 유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 최신종이 운행을 했던 차량 트렁크에 있던 구두 하나가 같이 유기가 돼요. 그러니까 최신종 차량에는 구두 하나 그대로 있고, 유류품 유기 현장에도 구두가 한 짝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치밀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죠. 최신종 자체가 스스로의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거에 대한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근데 어쨌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고, 잡히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어 보인다,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래서 갈리긴 해요. 이 최신종을 연쇄살인범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연속살인범으로 볼 것이냐. 어쨌든 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기존에 있었던 그런 연쇄살인범의 패턴과는 다른 유형의, 새로운 유형의 연쇄살인범으로 보는 게 맞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할 당시에도 며칠 전까지도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신이 워낙 늦게 발견되면서 부패가 심했고, 국과수에서 이제 부검하기로 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데, 성적인 접촉이 있었던 흔적이나 증거들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최신종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성적 접촉이 있었던 흔적, 증거물만 가지고는 성폭행이라고 경찰에서도 이제 단정 짓기가 힘들어서, 일단은 지금 검찰 송치할 때의 죄명에는 성폭행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근데 2차 피해자 아버지 같은 경우에 저희 취재진이 만났을 때 하시는 말씀이, 그 CCTV 상황을 봐도 그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그렇게 강하게 폭행을 저지르고 강압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적 접촉을 성폭행으로 기소하지 않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주장을 저희한테 하셨고, 그 부분은 검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확인이 되고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컨택을 많이 했고 전화통화도 많이 했어요. 이제 실제로 최신종 아내와 이제 만날 약속까지 잡았는데, 결국은 만남은 불발이 됐죠. 그 경찰 수사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팔찌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미 이제 언론에 나간 거에는 뭐 우정 팔찌다, 최신종 아내와 죽은 1차 피해자 또 다른 누군가, 3명의 뭐 우정 팔찌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갔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선물한 팔찌였고, 피해자가 이 팔찌를 늘 끼고 다녔고, 그리고 이제 최신종 아내와 이제 피해자도 서로 친한 지인 사이였기 때문에 최신종 아내도 그 팔찌를 모를 수가 없다
팔찌가 1차 피해자의 팔찌라는 거는 부인도 알았을 거다라는 복수의 어떤 증언들은 있어요. 지인들의 복수의 증언은 있는데 어쨌든 본인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폭행이 전혀 없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지인들의 어떤 얘기들을 들어보면 최진종 아내가 최진종과의 어떤 부부싸움 과정에서 뭐 폭행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들은 들려요. 근데 이외에 뭐 가족들에 대해서는 폭력 행위를 가했다라는 얘기는 없고요. 오히려 이제 최진종이 가족들에게 많이 좀 혼이 난다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를 상당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랬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진종이 가족들에게 뭐 폭력 행위를 가하거나 뭐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는 오히려 없었고. 이 사건 관련해서 전문가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살인 사건 전에도 최진종이 만나던 여자친구가 장기 실종 상태다라고 본인이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취재가 좀 필요한 것 같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다니면서 얘기를 듣고 물어보고 했을 때는 아무도 그 전에 실종 사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저희가 뭐 취재를 하다 보면 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뭐 연락이 안 돼 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진종의 여자친구였던 사람들 몇 명은 저희가 실제로 컨택을 했었고 생존해 계신 것도 확인을 했고 근데 그게 소문이 좀 와전이 된 건지 아니면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 끝까지 못 밝혀낸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취재를 할 당시에는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됐어요. 랜덤 채팅 때 만난 사람들이 연락이 두절됐다. 100명과 연락했는데 30명이 연락이 두절됐다고 이런 얘기가 엄청 댓글에 많았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랜덤 채팅 관련해서 제보도 내고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완산경찰서에 확인을 했을 때 랜덤 채팅 관련해서는 이제 2명이 이제 나와요. 한 명은 이제 1차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리고 한 명이 이번 2차 사건의 피해자 이렇게 2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있었던 여자분도 생존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한 가지가 지금 안 나온 게 범행을 벌였던 혼다 어코드 차량 트렁크에서 유전자가 4개가 나와요. 머리카락, 혈흔, 테이프 뭉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테이프 뭉치 그 접착면에서 2차 피해자의 DNA가 나왔고 머리카락이 2차 피해자의 DNA와 일치했고 혈흔에서 1차 피해자의 DNA와 일치를 했거든요. 그거 이외에 나머지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아직 확인되지 않은 DNA. 최진종은 지금 계속 살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왜냐면 이건 증거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CCTV에도 잡혔고 그다음에 DNA도 나왔고 근데 사람을 죽인 것, 유기한 건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인정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나를 무시하는 발언에서 홧김에 우발적으로 저질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차 사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약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진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형은 절대 못 받아요. 일반 살인은. 근데 강도살인이나 강간살인은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진종 입장에서는 강도살인이나 강간살인을 받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 살인을 받아서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이제 모범수로 20년형을 깎일 수 있거든요. 그럼 본인은 20년 뒤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51살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회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두 사건 모두 검찰로 송치가 됐고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하겠죠. 수사를 할 것이고 이제 재판으로 넘겨질 텐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재판을. 저희도 이제 다니다 보니까 전주 지역이란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좁고 취재도 다른 사건들보다 훨씬 어려웠고 취재원을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었으니까요. 취재를 끝나고 나서 저희와 취재를 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협박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와 인터뷰를 한 사람들을 찾아낼 거다, 책임져야 할 거다 라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셨대요. 그런 점에서 일단 용기를 내서 저희 만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분들께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끝까지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볼 예정입니다.